크루! 크루.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회계 사무실 대표 회계사 박은섭 회계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셰프크루를 7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제 회계사님을 만나서 이제 저도 이제 비즈니스 등록을 이제 회계사님 통해서 네. 했었고,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셰프크루 학생 거의 대부분의 이제 회계 정산이라든지 뭐 TFN 뭐 만드는 것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살아가면서 또 사업을 할 때도 네. 이제 그런 도움을 계속 주시고 있으신 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 대표 회계사님 박은석 회계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이제 6월 말입니다. 네, 6월 말이네요. 네, 6월 말이면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회계 정산, 회계 연도라고 이제 하죠. 네, 네. 그 시기가 다가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신입생들도 많이 들어왔고 이제 5월들도 이제 많이 오는 시기에서 이 텍스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텍스 TFL 만드는 법이나 아니면 텍스가 과연 무엇이고 얼마를 떼고 또 어떻게 돌려받고 얼마를 돌려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회계사님을 모시고 제가 한번 대신해서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텍스 환급은 무엇인가요? 이제 세금 신고를 통해서 이제 세금 환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호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0일이 회계연도가 이제 끝나는 날이죠. 네. 한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이제 회계연도인데, 호주는 이제 7월 1일이 이제 시작 날짜고, 다음 연도 6월 30일이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주가 아마 이제 지금 텍스잡을 구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이제 셰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그 급여를 받으실 때 고용주가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놓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세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원천 징수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30일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이제 세금 신고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내가 뭐 고용주가 한 곳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 여러 곳에서도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고용주가 떼어놓은 이제 그 세금을 내가 이제 종합소득세, 내가 총 번 금액 다 합쳐서 번 금액에서 세금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인컴이 높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있다 보면, 그러면 세금이 일정 부분 나온 거를 제외하고 네. 고용주가 떼놓은 금액에서 환급받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세금 신고 환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그 페이슬립이라고 주나 혹은 2주에 이렇게 이제 내가 정산 내역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에 1,000불을 벌었다, 마이너스 세금을 뗐다, 그래서 내가 받는 게 얼마다, 요렇게 이제 받는 게 있는데, 그 세금 낸 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한번 정상? 그렇게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인데,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정 부분을 이제 세금을 내고 돌려받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는 건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십니다. 뭐 당연히 이제 세금 신고는 진행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이 직접 네.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레지스터가 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네.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네. 개인이 직접 하는 건 아무래도 첫째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처음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기가 좀 많이 네, 어려우신 맞아요.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근처에 있는 그 회계사를 통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그래요. 회계사님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네. 조금이라도 좀 많이 돌려받는 거. 네. 이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회계사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회계사님을 찾아서 세금 환급을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네. 얼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다 낸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한 비율들이나 이런 거, 아니면 맥시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세금 신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뭐 다 돌려받을 수 있냐? 다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호주에서는 매해마다 이제 우리가 비과세 구간이라고 하죠. 이제 비과세 구간 밑으로, 언더로 이제 인컴을 소득이 발생하셨더라면
이제 발생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어떻게 되죠? 올해 2022 회계연도거든요. 네. 올해는 올해 2022 회계연도에는 그 금액의 스레스홀드 그 선은 23,000불 그러니까 대략 23,000불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텍스를 냈다. 그럼 그거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100%다 돌려받았어요. 그럼 그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 네. 약간 연봉 기준 그런 비율도 있겠죠?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거야 이제 뭐 이제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셔야겠지만 뭐 23,000불에서 대략 한 12만 불까지는 네. 이제 그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략 한 20% 정도 세금이 그러니까 넘어가는 금액 네네. 23,000원에서 넘어가는 금액 예를 들어서 33,000을 벌었다. 그러면 23,000에서 10,000불이 넘어가셨으니까 네네. 인컴이 그 10,000불에 한 20%면 한 2,000불 정도가 세금으로 이제 빠질 수 있다. 그 말은 고용주가 다 해서 만약에 5,000불을 세금을 떼놨다면 그 2,000불을 제외한 3,000불을 이제 돌려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케이. 자, 여기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봤는데, 네. 동일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 누구도 텍스를 많이 떼고, 누구는 텍스를 적게 떼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고용주가. 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왜냐하면 딱 그 시스템이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좀 많은 케이스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그런 케이스들의 이유는 뭐였냐면 아마 텍스파일 넘버 데크레이션 폼이라고 하죠. 네네네. 처음에 이제 고용인 등록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다양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당신이 세법상 레지던트냐 논 레지던트냐라고 하는 틱박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제 학생 비자로 네. 오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서 이제 좀 헷갈리다 보니까 항상 노틱하죠. 노틱하죠. 그러니까 나는 뭐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다, 그렇죠. 영주권자가 아니다. 네. 근데 학생 비자 분들은 호주에서 세법상은 레지던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틱박스에는 레지던트에다 틱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논 레지던트라고 해서 틱박스를 하게 되면 고용주가 이제 그 세금을 이제 외국인 세율로 네. 적용해서 세금을 좀 많이 위드홀드를 하는 경우가 종종 봤어요. 그래서 네네네. 만약에 그런 지금 텍스를 좀 많이 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시면 그 고용주분한테 이거를 수정하게끔 요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틱을 잘못했다라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수정을 안 하더라도 결국에 회계 정산을 할 그렇죠. 때는 네. 그게 이제 많이 낸 사람들은 많이 돌려받고 그렇죠. 네. 적게 낸 사람은 오히려 세금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금 네.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떼놔서 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세금을 내는 건 결국에 내가 총 번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결정되어지는 거니까 세금을 많이 뗐든 적게 뗐든 그 이슈가 아니라 내가 인컴이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동일하게 인컴을 만약에 3만 불을 버신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고용주가 뭐 틱박스를 잘못해서 5,000불의 세금을 떼놨고 네. 누구 한 명은 뭐 틱박스를 제대로 해서 뭐 3,000불만 떼놨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돈을 버셨더라면 아무래도 5,000불 세금을 떼놓으신 분들이 환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많겠죠. 되겠죠. 네. 세금 내는 건 결과적으로 똑같이 내실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막 이해를 하시면 되죠. 걱정하지 마시라. 어차피 회계 연도 요 정산할 때 네. 다 동일하게 여러분들께 맞습니다. 다 네. 들어가니까 이 네.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이제 질문을 하셨던 부분 중에서 네. 지금 저희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학교 학비를 또 네. 세금 감면 혜택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호주에서 이 비용 처리하는 부분, 학비 비용 처리하는 부분의 섹션이 이제 셀프 에듀케이션 익스펜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디덕션 항목에, 익스펜스 이제 뭐 비용 처리하는 항목에. 근데 저희가 이 케이스를 확실하게 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도 이걸 가지고 구세청의 이제 케이스 오피서랑 미팅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 비자 분들의 그 학교 비용은 디덕션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ATO 호주 국세청 담당자와 이제 미팅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학비를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학비가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잡 포지션에
좀 더 나은 포지션을 가기 위한 통로, 그리고 교육, 그리고 더 나은 그 급여, 고용주가 이제 급여를 약속을 한다든지 너가 만약 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학생 비자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퍼포즈가 사실은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비자, 그러니까 lawfully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호주를 지내기 위해서 스테이하기 위해서 제 1차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학교를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의 관련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자의 충족 조건. 라고 이제 확실하게 그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 비자분들은 아쉽지만 이제 비용 처리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질문해 주셨죠?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번외 질문이긴 하는데 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가 버는 돈의 10%인가요, 이제는? 지금 10%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0.5% 올해 7월 1일부터는 그리고 이제 11% 계속 천천히 올라가고. 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한 거에 10%를 고용주가 내게 되어 있고 그 연금 그 회사에 쌓이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뺏어 쓸 수 있느냐. 네네네.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혹시 뭐 이런 것들은? 네. 연금 같은 거, 슈퍼애니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간에 뺄 수는 없어요. 중간에 뺄 수는 없고, 위드드로 한다고 하죠. 이제 연금을 이제 환급받는 경우는, 우선은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출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구적인 출국 때문에 약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연금 돌려받으면 호주에 다시 못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 뜻이 아니고, 영구적이라는 의미에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자, 호주 안에서의 비자가 만기 또는 취소가 되어야지만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만기 또는 취소가 되어야 된다는 가정하기 때문에 일단 호주를 떠나야겠죠, 우선은. 그 떠나고 나서 이제 비자가 만기 또는 취소가 완료되면 그때 연금 환급을 신청해서 연금회사에서 한국으로 이제 수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계좌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몰랐어요. 네. 그렇구나.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참고로는 뭐 코비드 때는 그게 잠깐 일시적으로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서 코비드 때는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학생 비자들한테 연금을 호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긴 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원오프적으로 일시적인 거죠. 아무튼 오늘 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저희 이제 셰프 크루 학생들의 이제 세금 환급 등 이제 그 텍스에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네네네. 학생들이 근데 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과연 세금 환급 비용은 얼마이신가? 네. 비용은 뭐 저희가 늘 측정한 금액에서 셰프 크루 학생분들은 늘 디스카운트. 네네네. 좀 쌉니다. 네, 싸게 저희가 또 이게 많이 할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좀 많이 이제 상담 받으시고 세금 환급 받아가지고 또 술 먹지 말고 여러분들 또 좋은 레스토랑을 가서 이제 밥 한 번 또 먹고 뭐 필요한 칼이나 이런 것도 사시면서 그렇게 좀 이제 돈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전화 상담이든 뭐 카카오톡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지금 오늘 설명 못 드렸던 부분 뭐까지 해서 다시 또 설명 또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요 영상 밑에 제가 이제 우리 회계 케빈 박 회계사님의 전화번호, 이메일, 뭐 사무실 주소를 제가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전화 문의하셔도 되고 카톡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자, 오늘도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더 뵙겠습니다. 안녕!